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심층 탐구, 오늘 도착한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을 함께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도 정말 기대가 되네요. 저는 평소에 세상의 온갖 기발한 비하인드 스토리나 숨겨진 맥락들을 막 미친 듯이 파고들어서 그 안에 담긴 빛나는 지식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작업들을 해왔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깊게 들어갈 주제는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보신 대중문화 역사상 가장 기상천외하고 어쩌면 가장 황당할 수도 있는 창작의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 힘든 이야기거든요. 혹시 마블의 슈퍼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를 아시나요? 당연히 아시겠죠. 지금 이 탐구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죠.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그 시간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막강한 마법사 혹은 타임스톤의 수호자 같은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네, 손짓 한 번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압도적인 존재죠. 그런데 이 엄청난 시간여행 세계관이 도대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 보니까 진짜 입을 다물 수가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부해볼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단순한 만화책의 역사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깊고 재미있는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게 참 이상한 곳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로는 얼마나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또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우연과 집념을 통해서 거대한 세계관으로 발전하는지 이보다 더 완벽하게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탐구의 미션이 아주 명확하죠? 네. 도대체 어떻게 정체불명의 가짜 편지 한 통, 그리고 어떤 작가가 병적으로 열광했던 1960년대의 고전 뮤지컬 영화 한 편이 결합해서 전 세계 수억 명이 아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정체성을 영원히 바꿔놓았는가? 바로 그 숨겨진 맥락을 파헤치는 겁니다. 진짜 이 내용을 파고들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더라고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좋습니다. 1970년대 마블의 확자직걸한 편집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당시 닥터 스트레인지를 담당하던 만화 작가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파격적이다 못해 약간 위험하기까지 한 야심찬 스토리를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네, 무려 기독교의 신 그리고 천지창조의 개념을 마블 세계관 안으로 직접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죠. 캐릭터 이름부터가 아주 도발적이었잖아요. 제네시스, 즉 창세기의 철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시세네그. 시세네그라는 존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게다가 이 이야기 안에는 소돔과 고모라, 심지어 에덴 동산까지 고스란히 등장할 예정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 작가들이 직면했던 아주 현실적이고 거대한 장벽입니다. 1970년대 당시에 그 만화라는 대중매체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많이 보는 슈퍼히어로 만화에서 네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 에덴 동산 같은 민감한 종교적 소재들을 직접적으로 다룬다는 건 엄청난 금기이자 리스크였습니다. 그렇겠죠. 당장 학부모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만화로 그려내려면 당시 마블의 편집장이었던 스탠리의 설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스탠리.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스탠리 맞죠? 네, 맞습니다. 어디 스탠리 입장에서는 진짜 뒷목 잡을 일이었겠네요? 너희들 미쳤어? 우리 회사 망해할 일 있어? 약간 이런 반응이 나오기 딱 좋은 상황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편집장으로서 스탠리는 쏟아질 독자들의 항의나 종교계의 논란을 극도로 우려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선을 넘었다가는 불매운동이나 검열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었겠네요. 작가들도 스탠리가 이 시세네그 스토리를 절대 호락호락하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들이 아주 천재적이면서도 정말 뻔뻔하게 짝이 없는 사기극을 기획하게 됩니다. 스탠리를 설득할 정상적인 방법이 없으니까 아예 판을 조작하기로 한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직장 상사를 속이기 위해 이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가짜 편지를 쓰는 거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대략 이런 식이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마블 관계자 여러분. 저는 텍사스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으로 위장을 한 거죠. 이번에 당신들이 낸 닥터 스트레인지 만화를 우연히 읽게 되었는데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만화야말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며 상상했던 바로 그 영적인 세계를 너무나도 훌륭하게 묘사해 놓았더군요. 라고요. 비록 제가 보수적인 목사지만 이 만화는 우리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확신합니다. 와, 진짜. 게다가 그 가짜 목사님이 덧붙인 마지막 멘트가 정말 예술이었죠. 어떤 거였죠?
특히 그 사이키델릭한 묘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라고 적어놓았거든요. 아, 사이키델릭한 묘사요? 네. 이 부분을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작가들이 얼마나 영악하게 스탠리의 약점을 파고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닥터 스트레인지 만화 특유의 기괴하고 환각적인 그림체가 학부모들에게 불평 듣기 딱 좋은 요소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작가들은 그걸 오히려 수준 높은 영적인 묘사로 포장해버린 겁니다. 그것도 가상의 권위 있는 목사님의 입을 빌려서 말이죠. 그렇죠. 스텔리가 가장 걱정하던 종교계의 반발을 오히려 종교인의 칭찬이라는 형태로 미리 방어해버린 겁니다. 진짜 치밀하네요. 봐라, 목사님도 우리의 이 예술성을 인정하신다. 이렇게요. 권위 있는 종교인의 적극적인 지지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편집장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했던 리스크에 대한 면죄부를 미리 받아둔 셈이 된 겁니다. 논란이 터지기도 전에 방패를 딱 세워둔 거군요. 네, 인간의 확증 편향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용한 심리전이었죠.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 제가 이 이야기에서 진짜로 육성으로 터진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편지 발송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편지 내용을 그럴싸하게 썼다고 해도 발신지가 뉴욕 맨해튼 한복판이면 스탠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당연히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사무실 근처에서 목사님이 편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우편 소인을 바로 확인해 볼 텐데요. 그러니까 진짜 신실하고 보수적인 지역, 예를 들면 그 텍사스 같은 곳에서 온 진짜 우편물처럼 보여야 이 완벽한 사기극이 성립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작가들의 광기가 빛을 발합니다. 그들은 뉴욕 사무실에서 대충 편지를 꾸며서 우편함에 넣은 게 아니었죠. 텍사스 우체국까지 날아가서 그 지역 소인을 쾅 찍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정도면 사기가 아니라 거의 예술의 경지입니다. 그니까요. 그 집념을 보면 이들이 그 스토리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보면 이 작전은 더욱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도 이메일도 없던 시절에 우편물의 소인은 절대적인 물리적 증거였으니까요. 빼도 박도 못하는 팩트인 거죠. 스탠리의 책상 위에 그 텍사스발 편지가 올라갔을 때 그는 설마 자기 밑에 있는 작가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가서 이런 사기극을 벌였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만화 통과시키려고 텍사스까지 비행기를 타댔어요. 그 상식의 허점을 완벽하게 찌른 겁니다. 스탠리의 반응이 진짜 압권이에요. 그 가짜 편지를 읽고 나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나와서는 동네방네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텍사스 목사님이 우리의 지지자다. 인쇄 돌려. 라면서요. 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성단하죠. 너희들이 기획했던 그 성경 이야기 제네시스 거꾸로 한 시세네그 스토리. 그거 우리가 한번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풀어보자. 작가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겠네요. 아, 그리고 이 목사님 편지도 독재 편지란에 자랑스럽게 같이 수록해 라고 지시할 정도로 열광했습니다. 스탠리가 아주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거죠. 이 일화가 단순히 유쾌한 에피소드를 넘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어떤 통찰이죠? 거대한 조직 내에서 결정권자를 설득해서 혁신적이거나 다소 위험한 아이디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때로는 팩트나 논리 그 자체보다 네. 그 결정권자가 내심 두려워하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불안감 해소. 비록 그것이 작가들의 집념 어린 꼼수로 만들어진 조작된 건의였을지라도 결과적으로 그 가짜 편지가 스탠리의 불안을 완벽하게 잠재워줬죠. 그 대담한 사기극 덕분에 닥터 스트레인지 세계관에서 가장 독특하고 철학적인 시세네그 이야기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직장 생활의 꿀팁이라고 해야 할지 위대한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화제를 전환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세네그라는 캐릭터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겠죠? 네, 작가들이 스탠리를 속여넘긴 과정은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엄청난 캐릭터의 뼈대는 어디서 튀어나온 걸까요? 신의 위치에서 우주를 창조하고 시간을 끝없이 거슬러 올라가는 이 형이상학적인 아이디어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영감을 어디서 얻었을 것 같습니까? 고대 철학서, 아니면 심오한 SF 소설. 놀랍게도 그 출처는 1967년에 유명한 뮤지컬 영화 카멜롯에 있었습니다. 만화책의 역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퍼즐 조각이 바로 그 지점이죠. 당시 이 만화의 그림작가였던 프랭크 브루너의 개인적인 취향이 이 거대한 세계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프랭크 브루너가 이 영화를 엄청나게 사랑했다고요? 네.
그는 아서왕의 전설을 다룬 이 뮤지컬 영화 카멜롯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한두 번 보고 재밌네 하고 넘긴 수준이 아니라 보고 또 보고 헤아릴 수 없이 반복해서 관람할 정도로 집착을 보였다고 해요. 완전 덕후였네요. 프랭크 브루너가 그렇게 닳도록 돌려본 영화 속에 바로 그의 뇌리를 때린 결정적인 한 장면이 숨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아서왕의 자신의 스승이자 마법사인 멀린에게 조언을 구하는 대목이죠. 맞아요. 보통 마법사라고 하면 지팡이 들고 수염난 할아버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멀리는 아주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을 거꾸로 먹는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네, 남들은 모두 미래를 향해 나이 들어가는데 멀리 혼자만 과거를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거스르는 마법사 멀린이 아서왕에게 조언을 던집니다. 당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라. 네, 당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라. 바로 이 대사 하나가 브루너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한 예술가가 자신이 집착하던 영화 속의 작은 설정을 어떻게 전혀 다른 스케일로 확장시켰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냥 나이만 거꾸로 먹는 게 아니었죠. 프랭크 브루너는 멀린의 다소 동화적인 설정을 그대로 베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만약에 단순히 나이만 거꾸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존재가 우주의 시간 흐름 자체를 역행해서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어떨까? 심지어 태초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거대한 상상력의 불씨를 당긴 겁니다. 고전 뮤지컬 속 마법사의 개인적인 특성이 현대 슈퍼히어로 장르의 거대하고 우주적인 시간여행 개념으로 재탄생하는 진짜 짜릿한 순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지 않네요. 프랭크 브루너가 그 카멜롯이라는 영화를 미친 듯이 돌려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당신의 시간을 되돌아보라는 그 대사를 흘려들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아는 닥터 스트레인지를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현재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하면 자연스럽게 타임스톤과 시간의 흐름을 다루는 능력이 떠오르시죠? 1400만 개의 미래 가능성을 개선해내고 시간을 가둬버리는 그 압도적인 시간의 마스터 말입니다. 바로 그 거대한 닥터 스트레인지의 아이덴티티가 언제, 어떻게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했는지를 짚어보면 바로 이 시세넥스 스토리라인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네, 시세넥 스토리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기나긴 역사에서 세계관이 대폭발을 일으킨 아주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미래에서 과거로 향하는 시간 여행이 묘사되고 마법서가 핵심 아이템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한 여정은 결국 천지창조의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요. 지금 여러분이 스크린을 보며 환호하는 닥터 스트레인지 특유의 철학적이고 웅장한 분위기가 바로 이때 기틀을 잡은 겁니다. 이 엄청난 우주적 여정의 시작점이 비행기 타고 텍사스까지 날아가서 붙인 가짜 편지와 그림 작가가 수백 번 돌려본 옛날 영화였다니. 여러분에게 이 지식이 왜 중요한지 직접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을 뒤흔든 거대한 아이디어나 정교한 세계관이 아주 진지하고 딱딱한 회의실에서 탄생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수십 력의 천재들이 치열하게 토론해서 만든 완벽한 기획일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오늘 탐구한 자료는 혁신과 창의성이 때로는 규칙을 깨는 장난, 그리고 개인적인 덕질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비행기까지 타고 간 가짜 편지와 고전 뮤지컬 영화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니까요. 아주 사적인 집착과 룰을 깨는 어설픈 사기극이 결합해서 수십 년 후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시대의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이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본 이 놀라운 여정을 요약해볼 시간이네요. 기독교의 천지창조를 거꾸로 뒤집은 시세네그 스토리를 세상에 내놓고 싶었던 작가들. 그들은 엄격한 편집장을 속이기 위해 텍사스의 가짜 목사님을 창조해냈고 비행기를 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탠리는 기분 좋게 속아 넘어갔죠. 또 이 시간여행 세계관의 근간은 그림 작가가 닳도록 돌려보던 카멜롯의 마법사 멀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텍사스에서 날아온 가짜 목사님의 편지와 세월을 거꾸로 사는 영화 속 마법사가 결합하여 시간의 마스터 닥터 스트레인지의 기원을 완성한 겁니다. 진짜 완벽한 한편의 블랙 코미디자 창작의 승리네요.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평소에 열광하며 소비하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기획된 듯한 미디어 프랜차이즈나 명작들 속에
과연 제작자들만이 은밀하게 웃음 짓고 있는 또 다른 가짜 편지나 어이없는 우연이 얼마나 더 숨어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오늘 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의 진짜 기원을 한번 기분 좋게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 명장면도 알고 보면 감독의 아주 엉뚱한 장난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 탐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다양한 지식과 숨겨진 이야기를 파헤치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